확신의 말은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다. 마틴 루터 킹의 오늘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위대한 나라가 되려면 이 꿈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라는 유명한 연설을 보면서 다른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말을 다르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나는 불만을 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말하는 연습을 했다. 원하는 것과 상대를 위하는 표현을 하게 되면서 상대가 나의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자신이 원하는 것만 채우고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없는 말은 다른 사람의 귀를 지겹게 할 뿐이다.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를 생각하고 언제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배려해야 한다. 말을 할 때 솔직함이 좋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한 표현만 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말이다. 자신의 가치만 지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배려심이 있으면서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하듯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때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들은 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치도 말할 기회에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면서 상대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는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안녕하십니까? 혹시 여기 스튜디오 세팅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해야 할 말인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인가를 생각하고 언제 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하며 배려해야 한다. 말을 할 때 솔직함이 좋다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정직한 표현만 한다면 자신만을 위한 말이다. 자신의 가치만 지키면 상대방의 입장은 어떤지를 고려하지 않고 주장하게 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배려심이 있으면서 솔직하고 정직한 말을 해야 하듯 자신의 가치를 표현할 때 가치관을 상대에게 강요하거나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가치는 어떤 것인지 관심을 가지고 들은 후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가치도 말할 기회에 적절히 표현하는 것이 자신의 의견을 가지면서 상대도 존중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말이다.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상대방의 상황은 배려하지 않은 사람은 도와주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 힘든 일이 생기면 나에게 장문의 문자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나 언제나 전화를 받을 수는 없었다. 문자도 바로 체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나는 어느 정도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을 정해 만날 수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과 통화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말한다. 결혼을 한 부부 중 갈등이 한 번도 없는 부부는 없을 것이다. 남녀가 원하는 것이 다르고 다른 심리와 뇌구조를 가지고 있기에 서로 못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기대하는 사람만 힘들 뿐이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기는 어렵다. 어떤 부부는 돈 문제로 심하게 갈등을 겪고 있었다. 돈을 투자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서로 몰래 투자를 하기 시작했고 남편의 투자 금액이 커지게 되자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데 남편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하고 싶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한다. 아내는 의논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화가 나 있었다. 부부는 모든 것을 함께 의논하며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못해 규칙이 되었다. 남편은 이런 규칙이 숨이 막혔지만 말을 못했다. 객관적으로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숨 막히는 것을 잠시 참으면 아내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기에 모든 것을 의논할 수 있을 것이라고 결정을 쉽게 했다. 아내는 자신이 정한 규칙을 반대하면 끝까지 설득하며 관철시키는 사람이었기에 남편은 마지못해 약속을 한 것이다. 모든 것을 의논한다는 것이 애매하면서 일방적인 규칙이라면 남편은 자신의 의견과 마음을 이야기해야 한다. 아내는 강요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을 해야 한다. 단순히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못했던 가족에 대한 보상 심리로 강요하고 있다면 그런 것이 이루어지더라도 행복해지지 못한다. 보상 심리로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는 또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자신이 행복하다면 배우자도 행복해진다. 한 사람이 무거우면 함께 무거워진다. 서로가 집안 분위기를 망친다고 이야기하기에 앞서 자신은 에너지를 다운시키는 사람인지 에너지를 높이는 사람인지를 먼저 인식하고 상대를 바라보자. 밝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면 상대는 마음을 열고 밝은 에너지로 다른 일에도 성과를 올릴 것이다. 일은 일이고 관계는 관계라고 말을 할지라도 동양에서는 관계가 더 우선시되므로 관계 지향적인 대화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관계를 통해 기회가 생기기 때문이다. 상위 1%의 말하기, 자신의 속마음을 진실하게 표현하기, 자신의 말에서 긍정적 의도 찾기. 인정받는 사람은 대화법이 다르다. 변화시키기 위한 말이 아닌 자신의 변화를 위한 말. 말을 할 때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거나 나의 설득에 넘어와야 한다고 생각하며 말을 하면 상대도 부담으로 받아들인다. 대부분 상대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이며 상대를 어떻게 보는지를 상대를 볼 때 거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나 내가 한 일이 엉망이 되어 속상할 때 상대를 싫다고 생각한다면 그 상대가 싫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면을 싫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어떤 부부는 원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었다. 그런데 상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서로 이야기한 적도 없고 서로가 추측만 할 뿐이었다. 대부분 추측해서 행복을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상대는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면 상대 배우자를 행복을 부수는 사람으로 단정을 짓기도 한다. 어떤 부부는 조용하지만 밝고 행복한 분위기가 가득하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다더라 등등의 이야기는 하지 않으며 자신이 생각해서 깨달은 것이나 자신이 느끼는 것 위주로 대화를 한다. 내가 만나고 내가 현재 있는 곳의 사람만이 중요하기에 다른 사람을 관계에 끼워 넣지 않은 것이다. 어떤 분이 나와 갈등이 있었던 사람에 대해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본 적이 있다. 나는 그 사람의 단점에 대해 다 털어놓고 싶었지만 잘 모른다고만 했다. 아무리 관계가 나빠도 내가 판단한 것을 이야기를 할 경우 선입견을 심어주게 되고 또 다른 관계를 내가 깨트릴 수 있기 때문이다.
중간 역할은 중요하다. 나는 친정엄마와 남편 사이에서 남편과 아이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면서 중간 역할에 따라 관계가 달라짐을 보게 되었다. 한쪽에서 나에게 안 좋은 소리를 털어놓는 경우가 있지만 나는 그것을 내가 수용하고 이해하는 것으로 끝낸다. 사람이 함께 살다 보면 불만이 있을 수 있고 좋을 수도 있다. 불만은 내가 이해하고 좋은 소식은 잘 전달해 준다. 양쪽 모두 순간적으로 올라온 마음이므로 도움이 안 되는 작은 불만을 그대로 옮기게 되면 자신도 그 의견에 동의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그것도 비굴하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좋은 것을 전달해주면 언제나 기대하게 되고 상대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므로 만났을 때 좋은 태도로 서로 대하게 되어 관계도 좋아진다. 어떤 분이 두 사람 사이에서 중재를 하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사실만 이야기하면 된다고 말을 하면서도 두 사람 중 한 명의 편을 은근히 드는 것을 보았다. 자신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주장해도 이미 한쪽으로 기울어진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의 반응이 좋을 수 없었다. 사실 사람은 객관적이기가 어렵다. 객관적이기가 어렵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편에서 이해를 해주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이고 함께 방법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객관적인 사실로 포장한 사람들을 보면서 겸손함의 중요성을 다시 느끼게 된다. 누구나 중간 입장이 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편을 들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생긴다. 좀 더 멀리 생각해서 현재의 관계를 잘 맺기를 바란다. 인정받는 사람의 대화법은 단정짓는 것을 조심한다.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사실만 이야기하고 상황에 맞는 언어를 구사하되 상대방의 표정도 함께 보게 된다. 말을 할 때는 자신의 긍정적 동기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살펴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렵지 않고 쉽고 편하게 친밀감이 드는 말이 듣기 좋고 관계의 문이 열려서 서로를 인정하게 된다. 우선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소통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 말을 하는 것에서 자신의 속이 드러난다고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자신의 언어로 가장 원하는 말을 할 때 가장 말을 잘하는 상태가 된다. 성장하고 싶지 않고 자신도 돌아보고 싶지 않고 미래에 대해서도 희망이 없는 사람은 계속 자신과 남을 비교하느라 시간을 다 보내게 된다. 비교하고 남들보다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스스로 한없이 비참해지고 말도 잘 못하게 된다. 비교 시 뭔가를 잘 해냈을 때는 한없이 잘난 척을 하며 근거 없는 자신감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긴다.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게 된다. 자신이 세상의 주인공이 된 듯 자신이 하는 말에 사람들은 다 따를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의 말에 인식 없이 함부로 대하는 태도에 상대는 참기도 하지만 관계가 끝나기도 한다. 비교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만 비교하면 된다.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말. 정보는 계속 쏟아져 나오고 많은 정보에 의해 무슨 일이든 잘하고 싶은 욕구도 커진다. 말을 잘해서 성공을 했을 때라도 자신이 그 일에 대한 근본적 동기와
큰 계획이 없다면 쉽게 무너지고 만다. 어떤 상황에서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애써서 노력한 만큼 얻은 결과는 우리의 넥타이를 풀게 만들고 쉽게 쇼핑으로 기분을 전환시키기도 한다. 물론 이벤트나 자축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놓아버리지는 말아야 한다. 인정받는 사람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대화에 능하면서 단호할 때조차 부드럽고 따뜻하게 말을 한다. 먼저 마음과 마음을 연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알고 표현해 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말에 의한 상처는 큰 아픔을 가지게 한다. 침묵도 마찬가지다. 상처가 될 줄 알면서 복수심에 공격하거나 침묵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자신에게든 타인에게든 공격의 말은 멈추고 공격의 말에서 핵심이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것이 오히려 인정받는다. 불편한 말을 해야 할 때도 그것이 사람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는 메시지와 함께 꼭 필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끝낸다. 그럴 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그럴 때 담담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불편한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어야 하고 되도록 사실적인 표현이어야 하기에 표정에 개인적인 감정이 묻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권력이나 물질 등으로 성공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존재로 행복하게 살면서 인정받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어 한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감정이 복잡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느냐에 따라 다가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가족일수록 더 많이 기뻐하고 축하해 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가정도 많다. 가족도 하나의 집단이고 사회이기 때문에 그 구성원끼리 어떤 역할들을 했는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오래전에 잠깐 대화를 나눈 사람 중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다. 아이를 대할 때도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그렇구나. 그럼 어떻게 할래? 라고 부드럽게 물어보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였다. 남편에게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이러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해 볼게요. 라고 통화하는 것이 들렸다. 나랑 이야기할 때도 경청을 잘 하면서 겸손하게 말을 잘한다고 생각했다. 아이를 대할 때 아기 목소리를 흉내내지 않으면서도 엄마의 위치에서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며 아이 생각을 잘 받아주고 남편과 통화를 하는 모습에서도 남편을 존중하며 정중하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겸손하면서도 힘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종종 이렇게 품위 있게 말하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선생님을 너무 편하게 생각해서 만만하게 보지는 않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이 계셨다. 나는 나를 만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말을 하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편하게 대해주면 사람들은 이용하려 하고 만만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라는 답하는 것이다. 그분의 고민이었다. 다행히 나는 이용당한 적이 거의 없다. 말에 휘둘리거나 나를 만만하게 본 사람도 없었다. 가끔 정신을 놓고 생각 없이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늘 그렇지는 않다. 성별이나 나이에 관계없이 편하다고 그분들을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누구든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며 대한다.
사람마다 독특성과 고유함에 따라 다르게 대하기도 한다. 사람마다 독특성과 고유함에 따라 다르게 대하기도 한다. 자신의 방식대로만 말하는 것에서 벗어나 환경이나 사람을 이해하고 맞추려는 노력을 하면 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것이다. 상위 1%의 말하기.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겸손하게 표현하기. 엄마의 위치, 자녀의 위치, 상사의 위치, 파트너의 위치임을 인식하기. 비위를 맞추기 위한 말인가, 배려를 하는 말인가. 내가 진심으로 상대를 위하는 것인지, 나의 불편한 마음을 숨기기 위한 것인지, 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솔직하게 보고 상대를 위한 배려일 때 상대방에게 표현하기. 말하기를 바꾸면 인생이 바뀐다. 나는 가끔 코칭을 하기 전에 오늘은 답을 주지 말고 질문만 하자. 답을 주지 말고 질문만. 오늘은 답을 주지 말고 질문만 하자. 답을 주지 말고 질문만 하자. 라고 결심하고 사람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나 나만의 해답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쉽게 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정답이 아니니 더 좋은 답을 찾으시라고. 그럴 때는 쉽게 답을 이야기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며 정답이 아니니 더 좋은 답을 찾으시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다리며 침묵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엔 말을 못해서 침묵이 쉬웠다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는 상대를 기다려주지 못할 때가 생겼습니다. 침묵 또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침묵하고 질문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처럼 저 또한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까를 고민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사람은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들 중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수를 디딤돌로 삼아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하지 않는 방법에 집중하기보다는 실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각자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개발해서 최상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맹자가 집을 떠나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리워서 하던 공부를 멈추고 어머니의 곁에서 일을 도우며 공부를 하려고 집에 왔습니다. 그러자 맹자의 어머니는 배틀에 배를 칼로 자르며 하던 일을 중단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라고 말을 해서 아들은 다시 공부하러 떠나보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원했던 어떤 중요한 결심을 하고 시도한 것이 있으면 주변 상황이나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자신을 포기하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상처받는 말들을 듣고만 있어야 하나 라는 분도 있고, 필요 없는 도움을 주었거나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들에게 맞추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미성숙함으로 봅니다.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파악할 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완벽하게 한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말로 협력하는 것이 행복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사례 또한 사람마다 다르게 접근해야 하기에 정답으로 제시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자가 가진 자신만의 독특성과 능력을 믿고 그 독특성을 개발시키고 서로 받아들이는 풍성한 관계가 되길 소망합니다. 소통과 관련해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공감을 잘하고 싶어 하고, 어떤 분은 생각을 잘 표현하는 방법을 알기 원하고, 어떤 분은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며 화를 제대로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잘 듣는 것을 기본으로 상대방이 생각하도록 하는 질문 능력을 키우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마다 원하는 능력은 다릅니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관계를 위해 기술을 익혀서라도 표현을 잘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10년 이상의 코칭 경험을 통해 마음속에 소중한 진실이 왜곡되고 잘 표현되지 않아 오해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을 속이며 합리화시키는 것이 자신을 더 괴롭게 한다는 것을 코칭을 통해 사람들이 알게 되고 관계나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 기쁩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변화를 위해 자신의 존재감을 강화시키고 자신과 타인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하며 그룹으로 진행하는 감성 코칭을 만들었습니다. 상담과 코칭의 장점을 살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을 통해 많은 일을 돕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기 위해 자신과 자신이 가진 시간에 대해 책임을 지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길 바라며 코칭 스킬이나 가족의 이해 마음의 구조 등 책에서 다루지 못한 문제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분은 문의해 주십시오.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